손매남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프로그램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청취자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부모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돼요. 특히 뭐 저도 아버지인데 목사님도 아버님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돼요. 이 시간에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머니가 많으시기도 하지만 이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의 뇌 발달이나 정신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만큼 어머니가 더 지대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간이라 뭐 이 생명체는 그렇습니다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오랫동안 있잖아요. 네. 엄마 또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우리가 젖을 빨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남녀 막론하고 다 어머니를 다 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성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뇌 정신 건강이 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뇌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잠언서 22장 6절인데, 근데 아이 때의 우리가 성격의 특징, 경험 네. 이것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돼서 늙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어릴 때의 성격이지만 또 나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거.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느냐, 또는 이제 부모 아이를 갖다가 키우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양육 활동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냐, 그것은 앞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뭐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한 방법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인데 그것을 사랑으로 했지만 사랑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를 심리 상태라든가 정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정서와 부모의 성격대로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네? 부모의 정서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죠. 화가. 자기 막 화를 낸다든가 잘못하면 화를 낸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부모가 정서를 잘 다스리지 못한 거죠. 네. 아이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죠. 네. 왜냐하면 뇌 발달은 우리가 이제 편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서를 발달하는 뇌의 부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거의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냥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편도라고 하는 부분은 다 만들어집니다. 이미 형성이 다 돼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뭐 매를 맞는다든가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억이 이제 6, 7세부터 기억을 하다가 11세 되면 그것이 그 뇌가 완성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0세나 11세가 되면은 감정을 나타내는 뇌의 부위는 변형계라고 하는 그런 부위는 이미 다 완성이 다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청소년 때, 아동기 때 아이들은 지성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18세쯤을 지나면서 우리가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때는 인지 기능이 발달하잖아요. 학습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네. 그 자기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니까 이것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정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관심이라든가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10살 내외 이내 때, 그렇죠. 10살 되기 전에 감정적인 뇌가 발달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의 자녀를 어떻게 감성적으로 잘 보호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인데 모성 행동이라거든요. 네. 모성 행동. 반대로 쓰는 말은 모성 박탈. 그러니까 모성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를 갖다가 피부 접촉을 해준다든가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 젖을 먹는다든가 또 아이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일을 돌본다든가 또 애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양육, 친절, 또 잘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성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이렇게 새끼질 실험을 해봤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신경 생물학자들은 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죠. 어미가 새끼 쥐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갈 네. 때 어미 쥐가 새끼를 갖다가 안으로 이렇게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면서 쓰다듬어주고 핥아주고 다른 거 없어요. 이제 핥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했는데 뇌의 부위는 전혀 달라요. 네. 차이가 심하고 그랬던 뇌는 이제 긍정적인 발전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이제 뇌 부위가 발달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모성을 박탈. 다시 모성 박탈은 뭐죠? 때린다든가 또는 이제 분리를 시킨다든가. 아기 때 아주 큰 스트레스가 분리거든요. 엄마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 사회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뭐 친정의 할머니한테 맡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있지만 엄마가 이제 그래서 무관심하다든가 또 방임을 한다든가 또 거부를 한다든가 또 어떤 외상을 준다든가 어떤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사랑의 상실을 갖다 경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 해서 우리가 모성 박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성의 관심과 모성 박탈은 전혀 뇌 발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 행위를 잘했던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뇌는요 뉴런이죠. 신경이 아주 성장이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BDNF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경 영양인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증가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BDNF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BDNF가 우리가 증가되면요, 그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증가가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늘 강조합니다만 뇌 건강에 이제 일단 환경이 중요한 것은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뇌의 가소성이죠. 가소성. 특히 이 전전두엽의 가소성이라든가 해마라든가 이런 가소성에 이런 것이 아주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뇌 발달이 유연해진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네. 어릴 때 이제 가장 뇌 민감기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 2-3살 때를 이제 민감기라고 하는데 이때 뇌의 가소성의 발달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네. 엄마의 행동, 사랑의 행위라든가 이것을 있는 대로 수용을 하는 거니까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때 발달이 제일 좋은 때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소성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 또 BDNF도 우리가 발달을 주고 그래서 뇌 성장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성 박탈 아까 그랬죠. 때릴 때 학대를 한다든가 분리를 떨어져서 이제 같이 산다든가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그러면 우울증은 거의 따놓은 밥상이죠. 이게 아이들에게는요. 그리고 이제 신경 회로가 이제 약화가 되고 신경 가소성의 기능도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경직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죠. 그 어릴 때의 환경 경험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후성 유전학에 영향도 미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경험, 어머니부터 부모로부터 따뜻한 양육을 통한 이런 경험은 앞으로 후성 유전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을 잘 받은 아이는요, 900개 이상의 유전자 및 후성 유전자가 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많은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반면에 그 모성 박탈을 당한 그 아이들은 후성 유전자 발현에 감소를 느낀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이런 호르몬, 코티솔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약화가 됩니다. 우리가 강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강한 나를 만들려면은 원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신력이 좋다. 예. 그 의지가 강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 어릴 때의 이 모성 행동, 예. 모성의 관심을 많이 받은
아이들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예, 호르몬 어머니 작용을 사랑을 하니까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호르몬도 분비가 다르죠. 그래서 네. 옥시토신이라든가 프로락틴이라든가 뭐 엔돌핀이라든가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분비를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고 성장에서도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그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네, 어머니들에게 너무 오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가 양육에서는 부모가 다 같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애착이 아니니까 이거. 네, 네. 예,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잘 양육해야 그래서 어머니를 되겠습니다. 갖다 기업의 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